이상훈입니다. 지금부터 무성인천광역시 교육감 신년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기자 간담회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무음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 진행 순서는 조성훈 교육감님의 모두 발언, 기자님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그리고 교육감님의 마무리 인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성훈 교육감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불구하고 우리 인천교육과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달려오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언론과 교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과 언론은 교육 내에서의 여론과 시민과의 여론이 얼마나 더 가까워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과 의미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을 때 그것이 곧 교육적 효과를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언론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 우리 인천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인천교육이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말씀 자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2026년을 맞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현장은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하루는 학교에서 시작되고 학교에서 완성됩니다. 교육의 변화는 아이들의 배움에 발맞추어야 하며 학교에서 체감되는 변화여야 합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지난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인천 학생들은 저마다 별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역할을 하는가, 인천교육이 교육가족과 인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새해를 맞은 지금 우리는 더욱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며 인천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2026년 세 가지 방향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현장의 실질적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가 교육 본연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을 비롯한 모든 유초, 중, 고, 교회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2의 학교 현장 지원 100대 과제, 제2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
33대 과제를 현장과 함께 새롭게 만들고 이행하며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움직이는 교육으로 깊이 있는 교육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지금은 인간, 자연,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한 초인공지능 시대 또한 도래합니다. 아이들이 기계 문명에 끌려가지 않도록 배움의 능동성과 AI 활용성을 결합한 인천만의 AI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활기찬 배움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을 바탕으로 저마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지역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교육은 더 이상 담장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지역의 문화, 산업, 대학, 기관들과 연결될 때 교육은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올해는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확대하고 학교 밖 배움과 진로 연계를 강화하여 아이들이 인천에서 배우고 자라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교육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이런 변화는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교육청의 실질적인 현장 지원, 학교 현장의 실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 그리고 언론의 건설적인 역할이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공통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다는 조니 구동의 마음이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육이 변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고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면 우리 모두의 내일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오늘 언론인 여러분과의 소통은 인천교육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피는 중요한 과정이며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인천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교육감님께서 반상 아래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인천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책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이나 마이크가 없는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께는 별도로 저희가 무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는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반드시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십시오. OBS 이상호 기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BS 이성훈 기자입니다. 이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서 교원 확대를 많이 말씀해 오셨는데 교육청단에서 할 수 있는 뭐 인력 배치나 이런 업무 효율화, 기간제 유사 이런 활용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교학 전제를 비롯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과목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평균 선생님들이 2.3과목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교육부라든가 정부에게 교원 감축 대책을 중단하고 정원을 확대해달라. 그리고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 어머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제가 7년 반 동안 62개의 학교를 승인을 받게 되고 또 그동안에 42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교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신도시 중심으로는 과대학교가 나타날 정도로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중도를 겪고 있다. 그래서 이 교원적 확충 문제가 고교학 문제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정규교사를 뽑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학생 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정규교사 확충률은 거의 달라지지 않고 특수교사 같은 경우는 82% 정도 그렇게 되는데요.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교사로 지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그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정규교육 확충이 그래도 이제 일단은 금년에는 감축은 안 되고 다시 멈추어서 중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충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더 교원적으로 확충이 돼야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교원 정원 확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 본연의 상담이라든가 수업이라든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학교 지원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원단의 역할이 이번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만족도에서 인천 학교 지원단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아래로부터 15,000명의 설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부터 상향식의 의견 수렴과 또 만남을 통해서 100가지의 그 과제를 설명해서 100선을 뽑고 중장기적인 33개는 법령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작년에 이행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됐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발굴과 이행을 위한 점검과 추진이 금년에도 계속 되면서 궁극적으로 교육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학교와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여건을 만들고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프거나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교육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서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다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경인일보 정훈 기자님 서두신 거 맞나요? 네. 예, 저 경인일보 정원 기자입니다. 방금 모든 말씀에서 구체적인 큰 틀의 올해 변화를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올해 재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 재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작년과 다른 올해 교육정책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학생, 학부모, 교사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벤트성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부분과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국정 과제라든가 이슈들이 많이 새롭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교육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좋은 교육을 하더라도 그 중요한 성패의 지점은 결국 학교에 달려있다. 또 교육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시점에서도 그 학교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 지원 강화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측면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AI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AI 추도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또 2022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 막바지에 우리 인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과 자연과 AI가 공존 협력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기계문명 챗GPT와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이것을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또 코로나 3년이 우리 아이들에게 끼친 성과들, 눈의 저하부터 학력 체력 저하,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 또 관계 맺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또 무엇으로 보완하고 대응할 것인가? 궁극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일거수를 만들게 되고 이 AI를 일거수와 어떻게 연결시켜 갈 것인가? 이 정부에서 이제 모두를 위한 AI 교육을 해서 AI 3강국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교나 교육에서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일거수와 AI를 연결시켜서 일거수를 통해서 능동적 배움과 능동적 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AI를 활용하면서 더 좋은 결국 AI라고 하는 기계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냐 여러 가지 AI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이것을 아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했고요. 유초, 중고, 생애 주기별로 이 AI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감도를 만들어서 금년 3월부터는 이 부분이 실시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천 학생들이 34만 명 되기 때문에 AI 창의 융합 인재를 30만 명 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또 AI EP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여러 가지 교육청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 위한 그런 토대를 가장 1순위로 우리가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지금 초경쟁 사회, 초백등 사회 속에서 또 거기다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결국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다움과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의 고유성을 통해서 나의 나다움을 그리고 인간다움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교육이 우리가 그동안 세계시민교육, 또 민주시민교육, 또 이번에는 이제 디지털과 AI가 우리 인류를 모두 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시민교육을 우리가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인류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함께 갈 수 있는 길인가? 그것은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인천 딜만 100개를 만들고 그 가운데 민주노조 7개를 인천에서 만들었는데 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100개의 민주노조를 우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금년에 또 작년하고는 달라지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민주시민교육과 AI 교육을 통해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이루고 이 아이들이 알게 되는 이 알을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학생들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실천자로서의 시민 AI 교육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좀 들어주십시오. 매일일보 조종현 기자님 먼저 질문해 주시고요. 이번 안녕하십니까. 매뉴스 조중현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4년간 일거수건 많은 정책을 펼치셔가지고 큰 호응과 성과를 내시는데요.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 중에 아직 추진 중인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인공지능 교육 강화가 중요한 화두인데요. 인천교육청의 AI 교육 성과 향후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공약은 저희들이 110개 정도가 공약으로 제시가 되고 공약 이행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세 차례에 걸쳐서 공약 이행 점검단위에 점검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SA 등급을 받아왔었는데 이번에도 SA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행하는 것은 99.8% 정도의 그런 공약 이행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2가지 정도가 지금 안 됐는데요. 그것도 이제 4월, 5월 정도 되면은 이것을 보이는 것을 포함하면 하나는 우리가 예술중학교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총토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안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조건부가 달렸기 때문에 최근 이제 조만간에 이제 총토를 통해서 통과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 송도의 예술중학교 설립을 요청을 한 것이고 또 우리 부평에다가 대중예술중학교 설립을 이렇게 각각 요청을 했는데 조건부는 예술중학교에 대중예술중학교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와라 그런 조건이 좀 달려 있어서 다시 한번 중대에 올리게 될 텐데요. 어쨌든 예술중학교와 대중예술중학교가 함께 풀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예산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는 그게 2가지 정도가 현재 이행이 안 됐습니다. 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100%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고 또 그거 하나하나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 또 학생, 선생님들,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 또 언론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AI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AI 부분에 대해서 좀 세계적인 방향으로 우리 언론인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2021년 11월 30일 날 챗GPT 3.5가 나왔을 때 그때는 우리가 AI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그런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정보가 탑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3년 이렇게 되면서 요즘에는 거의 실시간 그런 내용들이고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랄 만한 빛의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AI에서 AGI 범용 AI로 인간의 두뇌를 가진 그런 정도의 AI를 이제 AGI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가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인간의 능력을 AI가 추월하는 과도기적인 시간이 바로 25년부터 30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AI가 발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ASI라고 하는 초인공지능 이게 지난번 손정희 회장이 뉴스에 나와서 인간보다 1만 배 정도 한 그런 AI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와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과연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AI 교육의 하나 중요한 부분인가 궁극적으로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대답하는 속도나 내용이 박사급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정작 활용하고 있는 내가 그 답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면 비판적 문해력 이 비판적 문해력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인가 그것도 누가 시켜서 지식을 주입받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생학습 실천자로서의 그런 자기 학습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AI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교육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갖춰야 될 능동적인 배움이나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는 사유하는 철학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AI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AI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지금 만들고 아이들의 능동적인 배움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노트북이 지원이 돼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는 이런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AI 디지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전문가들과 계속되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여건도 만들고 또 이것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여전히 최종적인 판단을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또 과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교육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고 또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이종일 기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 손 들고 계시고요. 네, 이종일 기자입니다. 저는 올해 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청 통보라고 교장이 평가하는 교육을 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 다른 이제 그런 거 바뀔 수 없이 인원 부족이 가는데요. 항상
대표이사장 뭐 발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용 선생님 이제 발언을 들어보면 교육감이 2020년도 대선 도전하실 때 시민단체 관계자들 원로도 있는 자리에서 대선까지 하니까 정부 없이 출마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하면서 항상 그 출마하는 사람을 모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 네, 뭐 당연히 이제 제가 도움을 했기 때문에 후전에 대한 이야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밝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도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현안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마무리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팬들이 서 있으면서 이렇게 교섭 중이 그런 것을 비롯해서 다양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집중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에 관해서 다양한 경로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선거에 출마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뭐 적절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 때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막막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런 팬데믹 상황에 와서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깜깜한 이런 상황 속에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만 제 머리를 내몰게 되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코로나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래교육은 어떤 것이어야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을 들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토론을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임기 말미에 와서 정말 우리 인천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다시 제 머리를 떠오르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그리고 스스로 성찰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지금 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후보가 될런지 아직은 모르는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분 스스로가 성찰해야 될 문제다. 저한테 물을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거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언론에서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게릴라뉴스 최동원 대표님 모십니다. 네, 지금 인천 게릴라뉴스 최동원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거 들으면서 참 많이 고민을 하시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열심히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좀 묻고 싶었던 이제 삼성에 대한 얘기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시려고 내용은 일단 답변이 좀 적고, 일단 제가 듣기로는 출판 기념회가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선거와 관련해서 뭐 출범을 하든지 아니면 지난 기간 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정리한 회고의 개념이 있을 텐데, 이번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일정하고 그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또 가장 최선을 다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해왔는가, 뭔가로 왔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 인천에 정말 이제
떠나가는 도시로부터 찾아오는 도시로, 그리고 일거사는 품격 있는 그런 교육 도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속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그 성찰적 회복,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게 저의 과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을 구성을 하면서 2월 10일 날 출판기념회가 지금 예정돼 있어서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물론 이제 책으로 활성화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비롯해서 여전히 우리 인쇄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8년도 6년 반 동안, 7년 반 동안 지켜보시면서 정말 그 인천교육이 역사를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그 지혜를 모으는 그런 역할들과 함께 해주시면 정말 인천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시죠? 한명대리 김윤희 우리 교육감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공감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지금 타 시도 교육도 마찬가지다시피 교원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임용 도시 대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대비 학생들 현장에서 학습력을 지원할 수 있는 설비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천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지 또 하나는 학교 학습 설비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인천시는 이제 수도권 직매력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보는 관점도 기후 시대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 교육을 환경 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학습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그런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 1순위 사업이었고 금년에도 여전히 그것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많이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절을 하면서 학생들의 직접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인천 시설 환경 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55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그런 환경 개선을 하고 또 원도심에 있는 38개 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디학교 또는 공간 구조 재구조화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제 금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수도권 직매립과 관련된 환경 문제, 지금도 수도권 직매립을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전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이제 1.5도를 넘는 날이 이제 3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2도가 넘으면 온열 환자가 10명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과연 다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응하는 부분이 대부분 투입이 될 텐데 과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결국 생태 신교육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그동안 평화교육과 생태교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했었어요. 난전평화교육원에서는 주로 평화교육, 그다음에
또 우리 바다교육을 중심으로 해서는 생태교육, 앞으로는 에코피스 교육을 통해서 생태 평화 교육을 잇겠다. 그래서 이 나의 개인적인 그 내면적 평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화와 지구적 평화 이런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화 시켜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바다학교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에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최근에 유네스코 인증 프로그램이 되면서 이 바다학교가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표준으로 인정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격산이 됐고 ISO 45001도 우리 교육청이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건 경영, 안전과 보건에 관한 경영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을 앞으로는 학교 단위로 중심이 이제 그런 그 생태 평화 교육의 중심이 이제 교육청이라고 하는 기관으로부터 학교 단위로 확산이 되고 학교가 바로 그런 교육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확대시켜 나가고 그 속에서 이 바다학교뿐만 아니라 이 강화이도 투어라든가 또는 남사를 통해 숙지 교육이라든가 우리가 가서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그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 함께 학교 단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또 ESG 경영을 저희들이 선포를 했는데 최근에 ESG와 관련된 경영 평가 보고서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공개만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마 전국에서 교육적 기준을 가지고 ESG 경영 평가라는 것은 지금 최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이런 ESG 경영은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창업을 한다거나 기업을 운영할 때도 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뭐 글로벌 스타트업이라든가 글로벌 그 직업교육 탐사대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이미 ESG 경영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그냥 일부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될 시대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진로를 그런 방향에 대한 것에 맞추어서 자기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70%가 넘는 화석 연료를 그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개념 있는 기업 또는 개념 있는 창업 또는 창직 이런 것들과 연결된 그런 직업 교육을 통해서 자기 삶의 조건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손 드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잠시만요. 인천일보 전민현 기자님 먼저 보세요. 인천일보 전민현 기자라고 합니다. 총 3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기 죄송한데 한 가지씩만 하시면 너무 많이 손 드셔서. 한 가지 질문은 그 김동욱 특수교사 진상조사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시교육청 감사관에서 어떤 징계가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개개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하진 않더라도 감사 결과에서 뭐 어떤 부분에서 행정적인 미흡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정도로 공개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저 깜깜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도 한데 좀 더 투명하게 감사 절차를 공개할 생각이 없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작년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우리 정말 열심히 아이들 교육에 전념했던 선생님 한 분이 안타깝게 희생이 돼서 제가 고인의 순직 인정 그리고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투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가 순직 인정을 작년 10월달에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작년 2월달에 33개 세부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15개 교육단체와 함께 이행을 약속을 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진행을 했고 또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교육청 주도로 할 수 있도록 그때 여건을 변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또 교사 충원 문제를 교육부라든가 국정기획위원회 이런 데 계속적인 요구가 국정 과제로 반영이 돼서 교원 충원이 좀 더 이루어지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부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여건 개선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온 결과에 따라서 작년 9월 30일에 감사청문 12회가 실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12월 17일 날 관련자 징계 요구를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이고 1월 중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중간에 또 고발이 5분 직원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징계위원회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또 앞서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 그리고 특히 유족분들, 선생님들 많은 안타까움과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또 앞으로도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특수교육청에서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인천투데이 박효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네, 인천투데이 박규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출마 여부를 좀 확답을 피하셨는데 만약에 출마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네, 뉴스원 박소영 기자님. 학생들의 이제 교사들 상대로 한 딥페이크 그 사건을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인천시교육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건수가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 예방 방법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우리 학교 폭력이라든가 교권 침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뭐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한 건이라도 안 일어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점차 사이버화되고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런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사이버 디지털 문화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학생들 스스로에게도 이 딥페이크를 통해서 성범죄 이슈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하고 지금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삶의 기준도 시대가 변하면 다 바뀌게 마련인데 이 양성평등에 관련된 문제도 과거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옛날 기준을 가지고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많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단 저는 학생들이 이게 범죄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거 뭐 정말 이게 범죄일까 아닐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식부터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교육 집중 이수 학년제를 저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연간 15시간 양성평등 교육도 실시하는데 그 가운데서 8시간 이상은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그 시간 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1시간 이상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카드뉴스라든가 다양한 그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두 번째는 신고 대응입니다. 전담센터를 운영해서 신고 채널을 다각화한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비롯해서 교육활동부 담당관 또 성평등 공감센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태도를 다각화하고 이것은 이제 뭐 많은 부분이 교육청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과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시청이나 교육청, 검찰, 경찰, 아동 여성 권익 시설 이런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특히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건 뭐냐면 그것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됐을 때 24시간 이내에 그것을 삭제하도록 요청을 해서 방통위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절 기간에 휴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는 그것이 작동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자극지대를 어떻게 해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해서 그것은 좀 법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이라든가 뭐 테라피 뭐 여러 가지 그 치유 콘텐츠를 활용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어쨌든 이 강하게 이 부분이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것은 정말 큰 잘못이다라고 하는 그런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지금 예정된 시간이 너무 다가오고 있어서 한두 정도 더 갖고 다음에 또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최시한 전승필 예, 최시한 전승필 전입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많았던 게 공교육 학교의 역할에 또 강화 그리고 선생님들 본연의 역할에 강화했을 때 지금 물론 우리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만 지금 뭐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학력등에 대해서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도 벌써부터 많은 걱정을 얘기하고 계시고 좀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당장의 추진을 실행을 일단 멈추고 처음부터 제대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당장 우리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 당장 지난주에 블레이버스와의 협약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구조적으로 모든 교사들의 업무 분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또 추가적인 방안 같은 걸 갖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일단 학교 맞춤형 통합 지원 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3월달 진행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들 쪽에서 이것이 교육과 보육 뭐 이런 부분 복지 이런 것은 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얘기가 지금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 85년도부터 선생님 시작해서 42년째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담임도 한 20번 이상 담임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직접 지도도 하고 또 교장이 됐을 때 그 학생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교장 돼가지고 정말 우리 국가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그 어려움을 겪는 아이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선적으로 오지 않는 그 아이에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가정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신체 건강 문제, 정신 건강 문제 이런 것이 다 이게 복합적으로 오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다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돼 있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바깥에 있는 시설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 되면 다시 집으로 가거나 또는 어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이거를 정말 어디까지 우리 학교가 국가기관의 말단 조직인데 여기서 책임을 못 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저희들이 이제 그때 제가 교장했을 때는 이제 뭐 복지사, 상담사, 또 영양사, 또는 보건선생님들, 교감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논의하고 또 그분이 우리 교육복지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복지사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에 그런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원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라면 종지 사건을 겪으면서도 기관과의 협업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는 그 협업에 관계해서 구멍이 생기면 안 됩니다. 다 각자는 열심히 했는데 사고는 일어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합적인 촘촘한 안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 중에서는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거의 다가 이런 협업 구조를 통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직업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이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지원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사람은 한 명인데 살리는 의사가 뭐 7, 8명이 되는 지금 뭐 의료계도 이렇게 분업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전공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돼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그런 면에서 이 맞춤형 이 학생을 둘러싼 맞춤형 협업 지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또다시 새로운 업무가 계속 추가되는 이런 형태로 된다면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을 또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갈라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1순위 사업으로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들을 빼내면서 새로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업무 이관을 하든 통폐합을 하든 축소를 하든 또 다른 사업을 대체를 하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전제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것을 겪고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교육복지사를 계속 충원을 했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교육복지사가 계속 감원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멈추고 충원하기 시작해서 인천교육청은 지금 교육복지사 충원율이 42%예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미국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의 중심에 교육복지사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복지사라고 하는 그런 그 선생님들을 다시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평가가 나서서 저희들은 그거를 그 복지사를 충원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준비해서 충원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마통이 제대로 잘 되려면
그런 교육부사 충원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통합적인 그런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분만 더 갖고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 서면이나 이런 걸로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또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좀 정진택의 마지막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뉴스주의 정인택입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의 교육의 수장으로서 인천교육에 앞장서신 유성훈 교육감님의 취미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는데요. 인천교육의 아주 획기적인 정책, 1+1 이거 이 정책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교육감님이 이제 참선하시고 이런 건 뭐 다행이지만 혹시나 이게 이어가야 될지 안 될지도 궁금한 거고요. 또 도중에 전문 고를 갖다가 증가시키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전문 학교를.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방안인지 그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에 작년에 안타까운 소식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한간에는 예방이 소홀히 했다. 예방 감사가 소홀히 해서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예방 감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러셨죠? 지난번 불미스러운 사고를 해서 감사가 좀 소홀했지 않느냐, 학교에 대한. 그래서 예방 감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고를 막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자질문 말씀이세요. 두 번째는 뭐 읽었어야가 지속성이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거하고 두 가지인데. 네, 아까는 뭐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취지는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3년차를 맞이해서 그동안 11만 명의 저자가 나오고 7,500권의 책이 출판이 되면서 이제 인천은 읽기 시민으로부터 쓰기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또 인천 시민의 70%가 이 읽어서를 알고 있고 함께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시민 저자만 해도 3만 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읽어서 하는 품격 있는 인천 도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교육 과정 속으로 지금 들어가서 유초중고에서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이제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또 시민 문화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확산이 되고 인천에 있는 그 모든 대학들이 저희들과 이제 1월 9일날 인하대학원제를 연락을 하면서 인천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이것을 협력을 통해서 함께 평생학습 실천자로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국의 어떤 제주대나 또는 강원대 또 교원대와도 협력을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구글이 이 AI 시대에 무엇으로 능동적인 사고와 배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증이 있었는데 바로 인천교육에 이것과 같이 협의를 하면 좋겠다, 협력을 하겠다. 이 구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 일거스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공동 연구를 구글하고 진행 중에 있죠. 또 콜롬비아라든가 또는 이 몽골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것을 실천하면서 저희들과 함께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수단이라든가 또 이 짐바브웨와 같은 그런 암살을 통해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세계화되는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거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고민과 취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학술대회라든가 또는 MIT의 연구 결과라든가 또는 스탠퍼드 대학의 겉기의 창의성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또 구글의 이러한 그 인천교육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일거스가 이 시대에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되지 않을까. 또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필요성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확산이 되지. 지금까지 우리 K-에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거스가 이제는 인천을 넘어서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인천 시민들부터 먼저 우리가 실천을 하고 나로부터 실천하는 것이 인천을 넘어서서 흘러 넘치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네. 오늘 김민희 기자 손 드신 거예요? 네. 마스크 쓰시고 제가 오늘 못 봐서 정말 오늘의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교육지원청 체계 개편 연구 용역이 1월 마무리되는 걸로 아는데 5개 지원청에 관할 구역만 손보게 되는지 아니면 설문에서 필요성 얘기가 나왔던 남부 서부 관련 신설이 진행되는지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인천 행정구역 자체가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는 이제 변경이 되잖아요. 우리 교육청도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월 말 정도에 그런 용역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지금까지 나온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여전히 이 새로운 영종구와 관련된 부분들 또 검단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청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도 그런 영종구도 영종 지원청이 필요하다. 또 검단구도 검단 지원청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제 용역과 더불어서 그런 TF를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고 3월달에 발족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3월달에는 교육지원청 대청 추진단 이것을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그 때가 되면은 그것을 전환하는 이런 준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덧붙여서 서해 5도 사실 제가 이 백령도라든가 대청도, 연평도 특히 이제 대청도나 이 백령도가 물론 이제 지금 좀 가까워지긴 했어요. 배가 좀 빠른 속도로 운행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거기 근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해 5도 가운데서 그런 백령대청, 연평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인프라나 또는 그 주거 조건이나 하다못해 이 물건 택배받는 이 문제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오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지금 6만 원 정도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일반 직책은 20만 원으로 상향을 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7년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지역은 아주 독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만을 고민하는 그런 단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백년도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원도 좀 더 세심하게 그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지원, 그런 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듯이 우리 지원 체계도 이렇게 맞춤형 지원 체계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네. 네. 오늘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필요하시는 궁금하신 질문들은 저에게 서면으로 요청 주시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우리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질문과 좋은 조언들,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주셨던 인천교육이 잘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역할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고, 여러분들이 결국 시민들을 대변해서, 우리 학부모들을 대변해서, 우리 아이들을 대변해서, 학생들을 대변해서, 때로는 질책과 때로는 칭찬과 격려로 우리 인천교육을 함께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교육감이라고 하는 역할은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의임을 받고 시민들과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하고, 그러면서도 위기 대응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새롭게 돌출되는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대응을 하면서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것이 그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또 복구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교육청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이 우리 인천교육을 위한 그런 헌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